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걸 가지고 당은 80조 사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것이죠. 80조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무위원회에서 60여 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정치 탄압임을 인정했다, 정치 탄압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상하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윤석열 검사 정권의 정적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입만 열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래를 부른 이유가 바로 오늘날의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오늘 그러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 예상하던 일이지만은 참 그것이 60여 명, 64명인가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당 내부의 어떤 민주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상의 자유가 과연 있느냐,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반대파가 이렇게 의견을 진술할 그러한 자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사에 복잡다단하죠, 인생사라는 것은. 그래서 보기에 따라 나름인 것이 있죠. 보기 나름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나름인 것이 있고 또 보기 나름이 아닌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색깔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생명 검사를 해서 군대 안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색깔을 구별 못해서 우리가 생명 판정을 받는 거죠.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색깔로 안 보이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안 보이거나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다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니는 정상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런 판정을 주는 거죠.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다수 견해에 의해서 네가 보는 색깔은 그렇게 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이게 맞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건 하나의 생물학적인 현상이지만 인간 사상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 나름이 아닌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기 나름이다, 입장 따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 기준이랑 내 기준이랑 다르다, 이러면 법이 있을 수가 없죠. 법을 강제할 수가 없죠. 각자 사람의 기준은 있지만 다수 견해는 이것이다, 이것이 있고 그것을 용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각자 내 기준으로 다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법이 있고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냥 싸움만 있을 뿐이고 콩가루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뭐 기동민 의원인가 2명도 같이 끼어서 세트로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처리하기가 그랬던 것인지 끼워 넣기 너무나 그 뻔한 수법이라서 참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TV에 나오고 자주 TV에 나오고 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잘한다, 모범적이다, 훌륭하다, 뭐 타의 모범이 되고 참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은 이제 일종의 연예인에 불과하지 그 행동이 모범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선거를 통해서 아주 그 전과라든가 이런 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연예인하고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은 인기 투표죠. 인기 투표. 인기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건데, 그 TV에 언론에 자주 나와서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올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또 올바르게 행동한다, 모범적이다, 대중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모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을 잘 이끌다기보다는 대중의 지지를 잘 이끌어내는, 실제로 대중을 잘 이끈다기보다는 대중의 지지를 잘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TV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전혀 모범적이다 또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만장일치로 정시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정도냐, 그게 과연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란 건 뭘까요? 결국 뭐 정치 탄압이란 것은 이것은 뭐 어떻게 과학적인 그러한 개념은 아니죠. 수사나 기소가 정치적인 반대파의 제거나 어떤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사나 기소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것이 단순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를 조작해서 증거를 날조해서 수사나 기소를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이어서 기소를 하는 경우에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증거가 있다, 그런 경우 증거가 있어서 수사나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증거가 있고 죄정이 드러났으면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현재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책무죠. 수사를 증거가 드러났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데 정치 탄압에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해서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증거가 있으면 정치 탄압이라는 무슨 그런 인식이 들든 말든 수사를 하고 죄가 인정이 되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를 조작 날조해서 반대파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러한 수사나 기소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대장동 배임 사건의 기소, 그리고 제3자 뇌물공여 성남FC의 사건이 과연 증거가 없는데도 증거를 조작 날조해 가지고 기소나 수사를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윤석열 검사 정권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된 것은 뭐 늘 언론에 나오지만,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미 증거가 드러난 것이고, 윤석열 검사 정권에서 새로 조지기 위해서 수사나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성남 FC만 하더라도 이제 돈을 협찬금, 찬조금 이제 받은 것은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대가 관계, 그 공무원의 직무와 돈과의 대가 관계에 대해서도 네이버 내부 문건이나, 그 다음에 두산 건설과의 그러한 어떤 그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대가 관계도 나와 있는 거죠.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공무와 돈과의 대가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대부분 판례가 되어 있으니까 대가 관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작하고 말고 할 여지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날조하거나 할 여지가 없는 그런 거죠, 사실은. 객관적인 문서가 있다 이거잖아요, 문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작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치 탄압을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이제 이재명 시장 측에서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다른 FC, 다른 지역의 축구 클럽, 풋볼 클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만 이렇게 처벌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정치 탄압이다, 다른 사람은 이러한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 나만 가지고 처벌을 하면 이게 바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것은 그러한 논리 자체는 그럴듯한 논리죠, 사실은. 남들은 이러한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는데 나 혼자만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시장 측은 그러한 경우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뭐 대구시장, 홍 시장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그 직무와 돈과의 대가 관계, 공무원의 직무, 어떤 그러한 극과
돈 협찬하고의 어떤 대가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다 나와 있으면 이제 정치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은 처벌하지 않고 나만 처벌한다 이러면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증거가 있다면은 다른 FC에서도 이제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것이 처벌이 안 했기 때문에 여기도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신호위반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신호위반 하는 거 잡아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둘 다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쓸데없는 주장이고 연명책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고, 대장동 사건도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시장 측은 부동산이 가격이 급히 올라가지고 큰 이득을 취했다. 저기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별다른 손해가 없고 부동산 이득이 클 것으로 이제 짐작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렇게 그런 구조를 짠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3억 여원 투자해서 수천억 그걸 가져간다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인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큰 이득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시에서 공사에서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로 특혜성이 많다.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건이죠. 그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에 한 수사고 기소다 이렇게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라든가 이제 저기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이 줄줄이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측근 3인방이 전부 구속이 되어 있는데 무슨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나 기소다 이렇게 본다는 건 참 어불성설이죠. 다 법원에 이재명 시장 혼자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다 주변부터 틀어서 다 이제 조사가 되고, 또 3명이 구속되어 있고, 유동규는 지금 나와 있지만 어찌되었든 정진상은 적부심까지 해서 기각이 됐고, 김만배도 구속이 되어 있고 이런 건데 정치 탄압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을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파당적인 결정이다.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동물보다 못한 면도 많죠. 동물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완전히 뭐라 할까요? 자기 개인 개체의 욕심만 차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먹이 잡을 때 협력도 많이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동정심도 있고 이렇잖아요.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누하고 저기 저거 거기 보면은 사자한테 이제 그 무슨 son가요 거기가 이제 공격당하고 있으면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협동심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동물이라고 무시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인간이라면 어떤 공통되는 어떤 그러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 이렇게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장일 당무위원회에서 60여 64명인가 만장일치로 그러한 결정이 나왔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참 황당하다. 아무리 자기 편에 대해서 정당이라는 게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전에 상식을 가진 인간들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상식을 가진 인간들이 나와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이제 뭘 하는 건데 이것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가? 그거는 그런 케이스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히려 5대5 삐까삐까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뭐 5대5, 6대4, 6.5대 3.5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것이 만장일치로 정치 탄압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결정이다.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천권이라든가 당의 지배 구조와 관련되어서 민주적이지 못한 결정 과정 때문에 눈치 보기, 파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아무튼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웃긴다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질 때는 결국에는 나중에 심판의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이 늘 옳다는 건 아니지만 상식에 부합하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뭐 아무리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연예인 비슷한 사람이지만 옳고 그른 것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편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이런 당파성만 가지고 정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당파성만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뭐 30%, 20, 30%의 전라도 지지가 고정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이런 당파성 논리로만 가지고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앞길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 인간이 요새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상식이 있는 것이 인간이고 보기에 따라 다른 사안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생명이야 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각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더불어당의 만장일치 결정은 국민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자기 만족적인 그러한 결정이다.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렇게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 나만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내가 하는 것만 옳다. 그런 것이 바로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로남불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아프리카에 지나가는 누구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와 같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게 있는데 그러한 상식적인 길을 무시하고 계속 내로남불하다가 문정권이 붕괴되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당의 과반 의석 그것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물소리 개 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